1970년대에 시간이 멈춰버린 서울의 어느 뒷골목. 빛바랜 한자 간판, 삐걱이는 나무문,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그런데 이 골목 앞에 지금 이 순간 세 개의 언어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는 알아듣기 어려운 아프리카 부족어까지 다채로운 언어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달콤한 커피가 아닙니다. 톡 쏘는 탄산음료도 달콤한 버블티도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에너지 드링크나 고급 와인도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닌 검고 진하고 향이 코를 먼저 찌르는 한국의 영혼이 수백 년에 걸쳐 자연의 지혜와 조상들의 깊은 통찰력을 담아 빚어낸 탕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탕약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골목 안으로 시간의 장막을 뚫고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종로 5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서울의 심장부에서도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듯 고즈넉한 정취를 간직한 찻집 골목입니다. 새벽 안개는 마치 신비로운 베일처럼 한옥 처마 아래로 조용히 스며들어 이곳을 더욱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감싸 안습니다. 이런 이른 아침 미처 동이 트기도 전부터 이곳에는 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줄은 단순한 기다림의 줄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과 낯선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설렘의 줄입니다. 과연 이 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카메라가 천천히 줄 선 사람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금발의 유럽인들이 호기심 가득한 푸른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낯선 풍경에 대한 경이로움과 새로운 문화적 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부드럽게 속삭이는 남미 커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아마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특별한 순간들에 대한 설렘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짙은 피부의 아프리카계 청년은 고요한 골목의 풍경에 푹 빠져든 듯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이른 새벽부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여 있는 걸까요?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놀랍게도 그 화면에는 그 쌍화차, 종로찻집이라는 해시태그가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커피 전문점도 화려한 색감과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찬 디저트 카페도 아닙니다. 이곳은 낡고 오래된 한옥의 멋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찻집입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간직한 듯한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이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혹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이들을 이끌고 온 것일까요? 이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낯선 문화에 대한 흥미진진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선 것은 아닐 겁니다. 이들에게는 쌍화차가 단순한 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쌍화차. 때로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때로는 피로할 때 찾게 되는 위로의 음료이자 따뜻한 추억이 깃든 음료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소함을 넘어선 경이로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뜨끈한 약재의 향이 코끝을 스치고 진한 갈색 빛깔이 시각을 자극하며 그리고 그 위에 둥둥 떠있는 노란 계란 노른자. 이 모든 요소들이 이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이자 새로운 발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가 차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도 이들에게는 매우 신기한 경험일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한국의 전통 탕약, 쌍화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독특하고 깊은 맛과 향에 어떤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의 솔직한 감탄사와 놀라움의 표정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한때는 오직 어르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쌍화차. 씁쓸하면서도 달콤하고 약재의 오묘한 향이 특징인 이 차는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음료로 당당히 거듭나고 있습니다. 종로와 보가의 이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문화적 현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한 음료의 인기를 넘어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세계인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입니다.
과거의 유산이 현재의 트렌드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들의 눈빛은 뜨겁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깊은 역사와 독특한 맛을 찾아 이곳까지 먼 길을 달려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들은 문화를 탐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한국의 정수를 온몸으로 느끼고자 하는 진정한 문화 체험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설레는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이 신비로운 찻집 골목의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봅니다. 과연 이 낡고 오래된 문 안에서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질까요? 쌍화차 한 잔에 고스란히 담긴 한국의 정과 맛,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베일을 벗고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맛의 탐험을 넘어 한국의 정신과 혼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찻집 골목에서 시작될 거대한 문화적 울림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의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K컬처의 확장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쌍화차와 종로찻집 해시태그가 전파되면서 젊은 세대와 전 세계의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한국적인 것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한국의 매력을 찾아 나서는 여정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한류가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음식, 전통차, 그리고 고유한 생활 양식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따라 찻집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과 방석들이 정겹게 놓여 있고 벽에는 오래된 서화나 민화가 걸려 있어 고풍스러운 멋을 더합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쌍화차, 특유의 달콤 쌉쌀한 약자의 향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현대 문명의 번잡함은 잠시 잊고 과거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에서 외국인들은 그들의 스마트폰을 들고 연신 사진을 찍으며 이 독특한 분위기를 담으려 애씁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추억이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쌍화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면 주인장은 능숙한 손길로 찻잔을 준비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갈색의 쌍화차가 찻잔에 담기고 그 위에 곱게 차에 썰어 올린 대추와 잣,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생계란 노른자가 조심스럽게 올려집니다. 이 순간 외국인들의 탄성과 놀라움이 터져 나옵니다. Oh my god, amazing, what is this? 감탄사를 연발하며 생계란 노른자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노른자를 터뜨려 보기도 하고 일부는 그대로 차와 함께 마시며 그 독특한 조화를 경험하려 합니다. 이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시각적, 미각적 경험인 것입니다.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신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또 다른 표정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낯선 약재의 향과 맛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내 따뜻함과 편안함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감쌉니다. Sweet, earthy, savory와 같이 다양한 형용사로 이 독특한 맛을 표현하려 애쓰는 모습에서 그들이 이 차의 복합적인 매력에 빠져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쌍화차가 마치 오래된 지혜를 담은 비약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마실수록 중독되는 매력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특히 따뜻함과 건강에 좋은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은 국적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찻집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은 교류의 장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한국의 다방 문화에 대해 배우고 쌍화차에 얽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인장은 때때로 쌍화차에 들어가는 약자의 효능이나 역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한국 문화 체험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료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정치와 정서를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특히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더 쌍화와 같은 종로 아부가 인근의 쌍화차 맛집들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들 맛집은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뛰어난 맛과 분위기를 제공하며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서은상가에 위치한 한국식 커피숍에서도 쌍화차를 판매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음료가 현대적인 공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대구의 100년 역사를 지닌 다방에서 쌍화차를 접하고 맛과 향에 감탄했다는 한 외국인의 경험담은 쌍화차가 단순히 서울 종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한국 전역의 전통 다방 문화 속에서 그 맥을 이어가며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쌍화차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선 매력을 발산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쌍화차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낯설지만 익숙한 그리고 놀랍도록 신비로운 음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추운 날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보물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작은 찻집 골목에서 한국의 전통이 세계와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쌍화차가 품고 있는 깊은 맛과 향처럼 한국의 매력은 끝없이 샘솟아 세계인을 유혹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바로 이곳 종로 아이브가의 쌍화차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이 골목은 이제 단순한 길을 넘어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찻집들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새벽 안개 속 찻집 골목의 기이한 풍경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이제 이 골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끊임없이 확장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동적인 변화의 증인이며 이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쌍화차 한 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쌍화차의 맛과 효능, 그리고 외국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반응들을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의 따뜻하고 깊은 매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골목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 처음엔 경계입니다. 낯선 향기, 한약방에서 맡았을 것 같은 그 냄새. 잔 위에 뜬 건지 가라앉은 건지 모를 저 알갱이들. 이걸 마시는 게 맞나? 다니엘의 눈은 쌍화차 잔 위를 맴돕니다. 마치 미지의 생명체를 마주한 탐험가처럼요. 그의 미간은 살짝 찌푸려져 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습니다. 익숙한 커피나 차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그는 잠시 멈칫합니다.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라온 그에게 이 짙고 어두운 액체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잔 안에 둥둥 떠다니는 대추와 잣, 그리고 고고하게 자리 잡은 계란 노른자는 그에게 더욱 혼란을 안겨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지? 어쩌면 그는 지금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한 잔에 압축해 놓은 듯한 쌍화차의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선은 고정된 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 잔 속을 응시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수많은 질문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이 노른자는 익은 건가? 아니면 날 것인가? 이건 먹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장식인가? 이 검은 액체는 대체 뭘로 만들었을까? 건강에 좋은 건가? 맛은 어떨까? 달콤할까? 씁쓸할까? 내가 이걸 정말 마실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 속에서 그는 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합니다. 마치 용기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스페인의 타파스배에서 즐겨 마시던 상그리아나 진토닉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음료 앞에서 문화적 충격과 미식의 모험 사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마저도 그의 망설임을 아는 듯 잠시 숨을 죽인 것 같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국인 할머니가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젊은 총각 호기심이 많구나 하는 따뜻함과 함께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유쾌한 미소가 배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낯선 이가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보이는 순수한 반응은 언제나 정겹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다니엘의 고민을 눈치채고는 이내 손짓으로 그냥 마셔봐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그 표정은 마치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 괜찮을 거야 하는 응원의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국인의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권유입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이방인이 쌍화차를 마시며 겪을 법한 감정의 변화를 이미 수없이 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란다, 젊은 친구. 이것은 한국의 시간과 위로가 담긴 한 잔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입니다. 그 손짓에 다니엘은 다시금 잔을 들어 올립니다.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빛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작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할머니의 온정 어린 권유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잔을 입술로 가져갑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탐험가처럼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짙은 갈색의 액체가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특유의 한약재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이국적이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어딘가 편안함을 주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모금을 넘기는 순간 다니엘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집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순수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서려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한 모금이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아닌 마치 시간을 거슬러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맛보는 듯한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처음엔 느껴지는 쌉싸람, 하지만 이내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과 알 수 없는 향긋함이 입안을 감돕니다. 그것은 인삼, 대추, 숙지황, 감초 등 수많은 약재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복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맛입니다. 달콤함과 쌉싸람, 그리고 향긋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맛은 낯설지만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차가운 공기로부터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피로가 사르르 풀리는 듯한 기분 좋은 따뜻함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의 맛을 넘어선 어떤 알 수 없는 위로와 치유의 느낌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단숨에 날려주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한국의 옛 선조들이 추운 겨울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 쌍화차를 즐겨 마셨던 이유를 다니엘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달콤한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오묘한 맛, 몸 안으로 스며드는 그 따뜻함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정칭이라 부르는 그것과 같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유대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쌍화차 한 잔이 그에게 전해주는 무형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을 이어주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경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해진 표정입니다. 그의 입께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쌍화차의 여운을 음미합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그의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 아마 그는 지금 스페인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와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호기심 가득한 여행자의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쌍화차 한 잔이 그에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경험을 선사한 것입니다. 단순한 차를 넘어선 문화 체험, 그리고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까지.
그의 영상 속에는 이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길 것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잔 위에 떠있는 대추와 잣, 그리고 노른자를 클로즈업합니다. 이전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재료들이 이제는 특별하고 흥미로운 요소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는 잔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내가 드디어 해냈어 라는 뿌듯함과 함께 이 놀라운 경험을 너희도 꼭 해봐야 해 라는 무언의 추천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스페인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전달될까요? 아마 그는 이 독특하고 따뜻한 한국의 차에 대한 이야기로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에게 쌍화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한국의 깊은 정과 문화가 담긴 따뜻한 한 잔의 추억으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스페인으로 돌아가서도 쌍화차의 맛을 그리워하며 한국의 정서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쌍화차는 그에게 단순한 차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잔을 비우고 나서도 그는 한참 동안 잔을 만지작거립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잔에서 그는 따뜻한 기억을 되새깁니다. 옆 테이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다니엘. 할머니는 그저 인자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쌍화차 한 잔을 통해 따뜻한 교감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칭이 아닐까요?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고 그로 인해 서로 연결되는 경험. 다니엘은 이 작은 찻집에서 한국의 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여행은 이제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깊은 교류의 여정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쌍화차 한 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더욱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는다면 그는 분명 이 찻집을 다시 찾아 쌍화차 한 잔을 주문할 것입니다. 그때는 망설임 없이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겠죠. 그에게 쌍화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는 소중한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국의 따뜻한 온기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잔의 쌍화차에서 시작된 놀라운 여정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낯선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녹아내리고 따뜻한 이해와 공감으로 채워지는 과정. 다니엘의 짧은 순간의 경험은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쌍화차 한 잔이 선사한 깊은 울림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경험한 가장 특별한 한국의 맛, 그리고 한국의 정칭일 테니까요. 이 찻집에 오면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손님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500년 조선의 찬란하고도 때로는 비극적이었던 역사 속 한 페이지로 장엄하게 뒤바뀌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비로운 차원문을 통과하듯 짜릿한 시간 여행이 시작되는 특별한 공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숙빈방이라는 어딘가 모르게 아련하면서도 고풍스러운 현판이 걸린 방을 지나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저 예쁘고 멋들어진 글씨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 그 아름다운 글씨체 속에 깊이 숨겨진 파란만장하면서도 애틋한 왕실 여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숙빈방에 앉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조선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정한 왕비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스튬 플레이나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대를 살았던 왕비의 고귀한 마음을 느끼고 그녀의 섬세한 눈으로 격동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공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숙빈 최 씨처럼 신분 상승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거나 혹은 궁중 암투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지켜냈던 수많은 왕비들 중 한 명의 자리에 앉아 향긋한 차 한 잔을 고요히 기울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차 한 잔에 과연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과 궁중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이야기는 당신의 잠자고 있던 상상력을 거침없이 자극하고 당신의 마음을 500년 조선 왕실의 복잡하고도 치열했던 사랑과 권력 다툼 그리고 애절한 비극 속으로 강렬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왕비의 삶을 잠시나마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평범하고 소박한 숙빈의 삶이 아닌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때로는 대담했던 영민한 왕비의 삶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웅장한 기운이 감도는 황태자방은 또 어떨까요? 황태자방의 자리를 잡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왕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넘어 500년 유구한 조선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됩니다. 황태자는 단순한 혈통을 이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왕이자 조선 왕조의 명운과 백성의 안위를 어깨에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존재였죠. 황태자방에 앉아 차를 마시는 고요한 순간 당신은 어쩌면 조선의 미래를 밤낮으로 고민하고 백성의 삶을 헤아렸던 어린 왕세자의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태종 이방원처럼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치열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했던 기백 넘치는 모습이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던 사도세자의 쓸쓸하면서도 애잔한 뒷모습이 차 한 잔 속에 아련하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조선의 역사를 짊어진 한 명의 황태자로서 어떤 위대한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그들의 고뇌와 희망, 그리고 야망이 차 한 잔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것입니다. 과거의 황태자들이 느꼈을 법한 중압감과 책임감, 그리고 왕이 되어야 한다는 숙명을 잠시나마 느껴보는 것은 현대 사회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무게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색다른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역사의 인물과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깊은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 대전마마방은 또 다른 차원의 웅장함과 무게감을 선사합니다. 대전마마는 왕세자나 황태자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담은 극존칭이자 때로는 최고의 어른, 즉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극히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을 것이며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논의가 오갔을 법한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차 한 잔을 들이키면 당신은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을 직접 상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종대왕처럼 백성을 위한 위대하고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정조대왕처럼 개혁의 꿈을 품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지혜로운 왕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따뜻한 차를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 그 공간이 주는 웅장함과 위엄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가 조선 왕실의 핵심 인물이 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대전마마의 엄중한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당신의 차 한 잔이 어쩌면 조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찻집을 넘어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이 찻집의 진정한 특별함은 단지 향긋한 차 한 잔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매혹적인 공간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발길을 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신비로운 공간이 그들에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찻잔을 기울이며 정해진 시간을 보내는 지루한 행위가 아니라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심지어 그 이야기의 생생한 일부가 되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이곳은 박물관처럼 유리 너머로 멀찍이 떨어져서 건조하게만 볼 수 있었던 정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직접 그 역사 안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과거와 현재를 교감하는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복잡한 현대 도시의 한가운데서 신비로운 주문에 걸린 듯 조선시대의 어느 궁궐, 깊숙한 찻집으로 순간 이동한 듯한 짜릿한 기분이 드는 거죠. 낡고 빛바랜 듯한 한복 소품을 정성껏 걸치고 다소 어색하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일본인 커플의 얼굴에는 연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이미 조선의 어느 궁궐에 와 있는 듯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프랑스 여성 관광객이 방 이름 하나하나의 깊은 뜻을 직원에게 상세히 묻고 설명을 듣는 동안 그녀의 눈빛이 점차 깊어지고 형형하게 빛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국적인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차 조선 왕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역사의 비밀스러운 진실을 깨닫는 듯한 사색적이고 지적인 빛으로 변해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500년 전 조선 왕실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하고도 몰입감 넘치는 경험, 즉 내가 그 역사 안에 직접 앉아 차를 마시는 이 독특하고 강렬한 체험이 바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작고 아늑한 골목, 어귀의 찻집으로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더하고 영감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왔고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생생한 일부가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찻집은 단순한 음료를 파는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자 과거와 현재가 신비롭게 공존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마법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잊혀진 줄 알았던 옛 정취와 만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잔잔한 국악 선율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전통차의 향기는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깊은 평온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테이블 위 놓인 정교한 자수작품이나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민화 한 점까지 이곳의 모든 요소들은 당신이 조선시대로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기획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하고 단아한 태도 또한 이곳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며 당신이 마치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궁중 테마 카페를 넘어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배움과 감동, 그리고 깊은 성찰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조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고 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미학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세련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또한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이곳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어떤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향긋한 차 한 잔 속에 깊이 담긴 500년 조선의 찬란하고도 아련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일상에 잊지 못할 한 폭의 그림 같은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갈망일 것입니다. 이 찻집은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휴식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주는 깊은 영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경험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 골목 어귀의 찻집 문을 열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쌍화차 옆에 살며시 놓이는 가래떡 한 접시, 이 평범해 보이는 떡 한 조각이 사실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우리 미각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마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나요?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접하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떡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명품 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간식거리가 아닌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하나의 작품이죠.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된 준비 과정은 그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농부가 정성껏 키운 쌀알 하나하나를 선별하고 불려내어 맷돌에 곱게 갈아내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쌀은 본연의 진한 향과 영양을 그대로 간직하게 됩니다. 현대적인 기계의 힘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전통 방식의 방아는 쌀알의 조직을 더욱 부드럽고 찰지게 만들어줍니다. 장인의 손길과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긴 떡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갓 뽑아낸 가래떡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으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하는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느껴지는 쫄깃한 식감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쌀 본연의 담백한 고소함은 인공적인 향미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이죠. 이 고소함은 마치 잘 지은 밥에서 느껴지는 든든함과도 같습니다. 이 떡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담백하고 고귀한 가래떡에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조청입니다. 흔히 조청을 그저 단맛을 내는 시럽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통 방식으로 오랜 시간과 지혜를 담아 만들어진 조청은 깊이가 다릅니다. 곡물을 발효시켜 만들어지는 조청은 단순히 설탕의 단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풍부한 단맛을 자랑합니다. 곡물에서 우러나오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어우러져 한층 더 복합적인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 맛은 먹는 내내 입안을 즐겁게 하고 그 뒷맛은 오랫동안 미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마치 잘 숙성된 와인이나 깊은 맛의 된장에서 느껴지는 듯한 감칠맛이 있죠. 조청의 투명하고 윤기 나는 모습은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보면 끈적하면서도 부드럽게 늘어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침샘을 자극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빠르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편리함과 인공 감미료의 강렬함에 우리의 미각은 점차 무뎌지고 있습니다. 혀는 이미 그 민감성을 잃어가고 진정한 맛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가래떡과 조청의 조합 앞에서 우리의 미각은 비로소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재료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인위적인 맛에 지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이 주는 위안은 어떤 미슐랭 스타, 고급 요리에서도 쉽게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영혼을 치유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한 미국인 유튜버가 젓가락으로 따뜻한 가래떡 한 조각을 집어들고 투명하게 빛나는 조청에 푹 찍어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얼굴에 서서히 번지는 감탄사와 함께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맛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순간입니다. 가래떡과 조청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할머니가 갓 뽑아주신 가래떡에 고소한 참기름과 조청을 발라주시던 기억,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떡을 나눠 먹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 소중한 기억의 조각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가래떡을 어떤 방식으로 즐겨 드시나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따끈하게 구운 가래떡에 조청을 듬뿍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의 대조는 미각을 한층 더 자극합니다. 겨울철 찬바람이 부는 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먹는 가래떡 구이는 그야말로 천국의 맛이 아닐까요? 군밤이나 군고구마와는 또 다른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날 빼빼로 대신 건강하고 맛있는 가래떡을 나누어 먹으며 농업인의 노고를 기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날 11개 가래떡 먹방을 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혼자서 11개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조합은 마치 잘 어울리는 두 친구 같아서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의 매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담백하고 쫄깃한 가래떡과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조청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달콤함과 담백함의 완벽한 조화,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어우러져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 맛의 조화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래떡을 스테이크처럼 썰어 품위 있게 먹거나 ASMR 영상처럼 생생한 소리와 함께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불닭마요 소스나 불닭 소스와 같은 매콤한 소스를 곁들여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가래떡과 조청의 조합은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순함의 미학을 가르쳐 주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하고 기본적인 것이 가장 큰 감동과 위안을 준다는 것을 말이죠.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 없이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낸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주는 미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따끈한 가래떡에 조청 한 숟갈 넉넉하게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따뜻하고 달콤하게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가래떡과 조청을 맛있게 먹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예를 들어 꿀이나 설탕 대신 조청을 고집하는 이유, 가래떡을 더욱 쫄깃하게 즐기는 방법, 혹은 자신만의 특별한 소스 조합 같은 것들이요. 어떤 종류의 떡과 조청을 가장 좋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통 조청이 좋은지 아니면 현대적으로 변형된 조청을 선호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 간식이 선사하는 특별한 맛과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한국의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주세요. 한국의 맛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제임스의 할아버지는 1950년 낯선 나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그에게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물론 거리의 풍경마저도 그가 살아온 미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찻집에 들어섰습니다. 그 찻집은 번화가에 있었을 수도 혹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안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이 그에게 잠시나마 전쟁의 참혹함과 이국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안식처였다는 점입니다. 찻집 안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는 빛바랜 그림이나 붓글씨가 걸려 있었을 테고 은은한 한약재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을 것입니다. 북적거리는 시장통과는 달리 찻집 안은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인 할머니는 전쟁의 풍파를 겪은 듯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한 온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말없이 따뜻한 탕약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한 잔의 탕약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연륜과 배려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응축된 한 방울의 위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의 손자에게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순간의 감동과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한 잔이 나를 살렸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온기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의 땅에서 언어를 초월한 소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느꼈을 그 감정을 찾아갔은 골목 앞에 서 있습니다. 제임스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은 제임스를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순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막처럼 흐르는 그의 생각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어떤 차를 마셨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그는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서 할아버지가 앉았을 법한 자리에 앉아 쌍화차 한 잔을 시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느꼈을 법한 온기가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집니다.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쌍화차의 맛이 그의 미각을 자극하고 그와 동시에 할아버지의 기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속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맛은 단순한 미각의 경험을 넘어 깊은 기억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강력하게 잇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K한방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의 할아버지처럼 낯선 땅에서 또는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한 잔의 차를 통해 위로를 받았던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K한방채, 이 찻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찻집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거나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이자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죠.
1950년대는 한국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그야말로 폐허 위에 다시 시작해야 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궁핍함은 물론 정신적인 상흔 또한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풍경,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작은 위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소박하고 정겨운 찻집이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었죠. 아마도 낡은 나무 바닥은 수많은 발자국으로 인해 맨들맨들했을 것이고 벽에는 빛바랜 사진이나 고단한 삶의 흔적이 담긴 그림들이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한약재의 향은 단순히 향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치유의 향기였을 것입니다. 북적거리는 시장통의 소음과는 달리 찻집 안은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없이 차를 마시며 혹은 낮은 목소리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소식이라도 나누며 다시 시작될 삶에 대한 희망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쩌면 제임스의 할아버지도 그 찻집에서 이름 모를 한국 사람들과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의 온기로 언어를 초월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비록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을지언정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따뜻한 눈빛과 미소, 그리고 주인 할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을 통해 깊은 위로와 공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분명 그의 기억 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 훗날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유산, 즉 맛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에 담긴 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병사를 향한 연민과 온정, 그리고 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무언의 격려였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제임스는 할아버지의 그 발자취를 따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느꼈을 그 온기를, 그 위로를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모습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놓인 따뜻한 쌍화차는 7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강렬하게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맛의 대물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손자에게로,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깊은 감동의 대물림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희망을 싹 트이웠던 그 시대의 정신이 바로 이 K 한방차 한 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깊은 정,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치유의 힘. 이것이 바로 K 한방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전통차는 단순히 목을 축이거나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 그 자체입니다. 특히 한방차는 오랫동안 약용식물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한국인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차에 아물기도 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안정했던 그 시절,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작은 것에서라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전통차를 가까이 했습니다. 쌍화차는 피로 회복과 기력 보강에, 생강차는 감기 예방과 소화 증진에, 대추차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지닌 한방차는 그들에게 단순히 마시는 차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고 고단한 하루를 버틸 힘을 주는 소중한 보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임스의 할아버지가 마셨던 그 따뜻한 탕약 한 잔도 분명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찻집 주인 할머니는 전쟁통에 지치고 힘들어 보였을 젊은 외국 병사의 안색을 보고 망설임 없이 몸에 좋은 약재를 넣은 따뜻한 차를 정성껏 달여 건넸을 것입니다. 그 한 잔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정성이 제임스의 할아버지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회복의 에너지가 되었을 테죠. 1950년대 찻집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웹 검색 결과를 통해 1930년대 다방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당시 찻집은 서구적인 카페 문화와 전통적인 주막 또는 사랑방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검소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을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정보가 교류되는 지식인의 사랑방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어둡고 낡은 실내, 조용히 낮은 음량으로 흐르는 당시 유행하던 팝 음악이나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뿜는 온기와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간. 이곳에서 문인들은 고뇌하며 시를 읊고 예술가들은 새로운 창작 활동을 논하며 평범한 이들은 잠시나마 전쟁의 상흔과 삶의 고단함을 잊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임스의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접하고 한국 사람들의 끈끈한 정을 오감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는 비록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눈빛과 미소,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진심을 담은 소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특별한 경험은 분명 그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훗날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잊고 사는 소박한 위로와 깊은 정,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우리는 이 한 잔의 K 한방차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박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성을 깨우고 잊혀졌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는 할아버지가 70년 전 그 찻집에서 느꼈던 그 온기를, 그 위로를 지금 이 순간 자신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찻집 천장을 응시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의 할아버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모습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쌍화차는 7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강력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맛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맛의 대물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삶의 경험이 손자에게로, 한 세대의 지혜와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깊고 감동적인 기억의 대물림이자 치유의 대물림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싹 틔웠던 그 시대의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인간애가 바로 이 K 한방차 한 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인류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끈끈한 정,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치유의 힘. 이것이 바로 K 한방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K 한방차는 잊혀져가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단절된 세대를 이어주며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대물림하고 싶은 따뜻한 맛의 기억이나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던 특별한 차 한 잔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K 한방차는 단순히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치유이고 소통이며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액체 형태로 농축된 유산입니다. 맛이 기억을 부르고 기억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할아버지의 깊은 깨달음처럼 이 한 잔의 차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K 한방차 한 잔을 통해 잊혀졌던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금 불러와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K 한방차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음식이며 세대를 초월한 이야기꾼입니다. K 한방차와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 따뜻한 위로와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이 달라졌습니다. 경복궁 입장권을 끊고 사진을 찍고 나오는 소비형 관광이 아닙니다. 골목 안에 앉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그 나라의 시간 속에 녹아드는 경험형 관광. 세계의 MZ세대는 이제 진짜를 원합니다. 포장된 한국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한국. 그 진짜가 종로 아부가 뒷골목 한방 찻집에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에 갇힌 전통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쌍화차를 다리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6년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특히 MZ세대라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클룩의 2026 트래블 펄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MZ세대가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종합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Z세대만 놓고 보면 무려 3위죠. 특히 일본 MZ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1위로 꼽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 세계 MZ세대가 지금 한국에 푹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패키지 여행처럼 정해진 코스를 따라 유명 관광지를 도장 깨기식으로 방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합니다. 서울의 번쩍이는 빌딩 숲도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배기 이야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삶의 지혜와 온기가 담긴 공간에 더욱 목마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특히 종로5가 뒷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한방 찻집들 말이죠. 여기가 왜 진짜냐고요? 상상해보세요. 경복궁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익숙한 로고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을 향하는 모습.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맛과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이들이 발길을 돌려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고즈넉한 한방 찻집입니다. 투박하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도시의 소음은 저 멀리 사라지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한약재의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감쌉니다. 따뜻한 찻잔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은 차가운 몸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녹여주는 듯합니다. 이곳이 바로 요즘 전 세계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며 진정한 의미의 생활 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현지인들의 삶을 잠시나마 함께 살아보는 것, 관광객이 아닌 잠시 그곳의 주민이 되어보는 듯한 경험. 이것이 바로 MZ세대가 열광하는 경험형 관광의 핵심이자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여행의 가치입니다. 북적이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만 찍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지인처럼 골목길을 걷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무엇보다도 한방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한방 찻집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MZ세대 한국인 친구와 외국인 친구가 함께 찻잔을 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랐지만 따뜻한 쌍화차 한 잔 앞에서 언어의 장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활짝 피어나는 웃음꽃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테이블 한쪽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들고 인스타그램 릴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대추차의 색감, 고풍스러운 찻잔, 그리고 한옥 인테리어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아내며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전 세계 팔로워들과 공유합니다.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이런 힙하고 아우텐틱한 장소를 놓칠 리가 없죠. 한방 찻집의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콘텐츠가 만나 새로운 문화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현장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쁜 사진이나 영상 한 장을 건지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직접 달여주신 듯한 깊고 진한 쌍화차의 맛,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손맛과 정성, 전통 한옥을 개조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간의 고즈넉함과 편안함, 그리고 그 안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매료되는 겁니다. 박물관 안의 유리벽 너머로만 바라볼 수 있었던 손때 묻지 않은 고고한 전통이 아닙니다. 이곳의 전통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찻집 주인장이 직접 약재를 선별하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정성껏 약재를 다리며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통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는 전통인 것이죠. 어쩌면 이런 풍경은 2026년에 더욱 보편적이고 흔한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클룩과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들이 단순한 관광 상품 판매를 넘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관광 스타트업 협회와 긴밀히 손잡고 지역 기반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종로 아오가 한방 찻집처럼 진짜 한국의 매력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굴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로5가 한방 찻집이 전 세계 MZ세대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바로 진정성입니다. 인위적으로 꾸며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이어져 온 전통의 가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장인의 정신과 정성이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MZ세대에게는 더없이 신선하고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옵니다. 서구화된 카페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전통 한방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문화적 체험이자 새로운 발견인 셈이죠. 둘째, 공유 가능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공간의 미학,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한방차,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은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와 같은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공유하기에 최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친구들과 팔로워들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한국 여행 스토리를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확산시키는 거죠.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자발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트렌드인 웰니스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는 웰니스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한방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국적인 문화 체험이면서 동시에 몸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MZ세대의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종로 파우카의 작은 한방 찻집이 전 세계 MZ세대의 새로운 핫플레이스이자 버킷리스트에 오를 만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식 없이 솔직하고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살아 숨쉬는 한국의 진짜 매력.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2026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경복궁 옆에 즐비한 익숙한 스타벅스 대신 잠시 발길을 돌려 종로 아보가 뒷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한방 찻집으로 걸음을 옮겨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진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일상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고즈넉한 공간에서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의 전통적인 치유 방식을 경험하며 현지인과의 소통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026년 전 세계 MZ세대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생활 관광의 진정한 시작일 테니까요. 우리 모두의 여행이 더 깊고 의미 있으며 풍성한 경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익숙함과 새로움이 어우러지는 한국의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로보가 한방찻집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는 MZ세대,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한방차 한 모금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맛보는 경험이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힐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 MZ세대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종로5가 한방찻집의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한국 여행에서는 반드시 이곳을 방문하여 진정한 생활 관광의 정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살아있는 전통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새벽 5시, 서울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고요한 도심의 한 귀퉁이, 이 찻집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도시의 불빛조차 희미한 시간, 주인 이 씨의 손길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찻집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새벽,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황기, 당귀, 계피, 생강, 이름만 들어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한 수십 가지 한약재들이 커다란 가마솥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끓임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장인의 노하우와 깊은 지혜가 담긴 비법으로 각 약재의 효능과 향이 가장 이상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섬세하게 다뤄집니다. 약불에 은근히 달여지는 동안 찻집 안은 고소하고도 향긋한 약자의 향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는 찻집의 영혼과도 같습니다. 그저 뜨거운 물에 차잎을 우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씨는 차 한 잔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명상을 하듯 신중하고 정성스럽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냅니다. 그의 땀방울, 그의 숨결, 그의 오랜 시간과 경험이 고스란히 차 한 잔에 녹아들어 이 찻집의 깊고도 독보적인 맛과 변치 않는 명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직접 약재를 손수 다듬고 탕약을 다리는 모든 과정을 주도합니다. 그의 이러한 변함없는 노력이 바로 이 찻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와 헌신이 오늘날 이곳을 한국 전통차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전 10시가 되면 새벽의 고요함은 감격스러운 활기로 바뀝니다.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골목 밖까지 길게 늘어선 대기줄은 이제 이 찻집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찻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긴 행렬을 이룹니다. 이 줄은 단순한 고객들의 기다림을 넘어섭니다. 이는 한국 전통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한국 전통의 재발견을 상징하는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대감에 부풀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며 마치 축제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설레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 작은 찻집에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은 무려 1000명,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한 달이면 3만 명,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3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공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생생한 지표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방문객들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전통차까지 한국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이들은 한국의 고유한 차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차를 맛보고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 찻집은 이제 단순한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레 말합니다. 한국 전통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전통을 찾지 않으며 현대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심지어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는 너무 어렵고 이질적일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찻집이 위치한 고즈넉한 골목은 이 모든 우려와 편견에 당당히 반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바로 가장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전통은 박물관에 고이 모셔진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현재이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곳은 전통이 어떻게 현대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이곳에 흐르는 전통의 향기는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더욱 풍성하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 이 씨는 쌍화차 한 잔, 오미자차 한 잔, 대추차 한 잔을 정성껏 내어 팔아 자신의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그의 찻집은 단순히 차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 공간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녀들의 꿈을 키워주고 미래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며 이 씨 개인의 땀과 노력,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자긍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그가 한 잔 한 잔에 담아내는 정성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와 존중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럽 유학 자금을 한 푼 두 푼 모은 25살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차를 나르고 주문을 받는 일을 넘어섭니다.
능숙하게 한국의 차 문화와 효능을 외국인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며 한국 문화의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찻집은 그에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이 되어주었으며 이곳에서 일하며 얻은 자신감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미래에 더 큰 날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잔의 전통차를 마시고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감탄하는 수천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 그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깊은 맛과 섬세한 멋, 그리고 따뜻하고 정겨운 한국인의 정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곳에서 마신 차가 한국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이라이트였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외국인은 한국 전통차의 매력에 깊이 빠져 본국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한국 전통차를 찾아 마시며 그 추억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찻집은 단순한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방문객 1000명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숫자, 그리고 SNS 언급 하루 평균 3,200건이라는 폭발적인 반응. 이 숫자들이 바로 이 작은 찻집이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생생한 증거이자 한국 전통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지표입니다. 이 기적은 그저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보셨듯이 성공적인 전통 찻집은 철저한 준비와 차별화된 전략, 이색적인 메뉴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분위기와 끊임없는 노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 에스케이프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위치한 수제 전통 찻집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히 젊은 세대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고객층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약과 가래떡 같은 한국적인 디저트를 전통차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맛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정취까지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 구성은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탁월한 전략입니다. 인사동에 즐비한 유명 전통 찻집들은 고유의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한옥의 미를 살린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아기자기하고 품격 있는 소품들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과차, 철관음, 매실차 등 다양한 전통차와 함께 제공되는 수제 비스킷, 꿀에 찍어 먹는 가래떡 구이 등은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인사동 찻집들은 전통적인 맛과 멋을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재해석하여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무려 19년 동안 전통 찻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사장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차를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차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고 차 한 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전통 찻집들은 단순히 좋은 입지나 아름다운 인테리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화된 컨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발길을 꾸준히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찻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것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주인 이씨의 지극한 정성과 끊임없는 노력,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건네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인사,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려는 꾸준한 시도가 모여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찻집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고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할 겁니다. 커피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차 시장은 너무나도 작다고. 전통 찻집을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이 찻집은 이러한 모든 편견과 우려를 보기 좋게 뛰어넘었습니다. 획일적인 메뉴와 분위기를 강요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철학과 개성을 담아낸 운영 방식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는 방문객들에게 고즈넉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좌석과 아름다운 전통 소품들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이처럼 세심하게 조성된 공간은 방문객들이 차 한 잔의 여유를 넘어 한국의 미학을 온전히 느끼고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 평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직원들의 서비스와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고객 만족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주문을 받는 것을 넘어 차의 역사와 효능, 그리고 마시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며 고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찻집은 한국의 전통 찻집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의 역할을 넘어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정체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찻집의 성공은 전통이 단지 과거의 유물로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하고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우리 고유의 것을 소중히 지키고 그것을 현대인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새우며들게 하며 나아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자긍심이야말로 이 찻집이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적의 근원이자 한국 문화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며 한국인의 얼과 정신이 살아 숨쉬는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우리의 언어, 음식, 전통이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종로의 작은 찻집 앞에는 25개 나라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화려한 K-드라마도 신나는 K-팝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따뜻함, 진심, 그리고 오랜 세월이 담긴 전통.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바로 그것입니다. 검은 탕약 한 잔이 세계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노을 아래 태극기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쌍화차를 들고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따뜻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찻집 주인 이 씨는 저녁 노을이 깃든 텅 빈 찻집에서 홀로 뒷정리를 하며 창밖 골목길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감회가 교차하는 듯합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시는 건 어떠신가요? 당신이 그 전통을 기억하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문화를 지키고 더 나아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전통 음식을 적어주세요. 함께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스함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전통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